팩트 사이다 방송 유튜버 퓨처 크립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XRP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XRP와 나스닥, R3의 연관성. 제가 이건 사실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흐름이 연결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R3에 관련된 것과 XRP사와 추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 연결된 것들은 사실은 작년에 이제 흐름이 조금씩 보여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뭐 WK님이나 케네디님, 영중님은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보셨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승찬님, 네, 포테이토님 반갑습니다. 자, XRP 랩스가요, XRP-L 기반의 앱을 출시했다는 건데, 일단 리플이 후원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XRP 랩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다음 주 XRP 기반 뱅킹 어플리케이션 줌의 0.4 버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펀더멘탈을 지켜주면서 알트도 도미넌스와 알트 시총 관계를 통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가격과 상관없이 결국 XRP사는 지속적인 R&D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가 계속 지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는다? 이거는 투자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스닥과 R3 코다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R3라는 회사는요, 블록체인 컨소시엄 업체로서 나중에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R3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바로 제가 이전부터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한 무역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등등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앞으로 R3사가 점차 진화가 되게 되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그와 연결된 많은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진 비즈니스적인 사업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바로 나스닥과 함께 디지털 자산 관리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제휴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칭을 예전에 정리해드렸는데, 디지털 자산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로 된 말 그대로 자산 형태예요. 그리고 큰 카테고리의 디지털 자산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암호자산, 그리고 안에 암호자산 관련된 메인넷이 존재하는 토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죠. 디지털 화폐는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다면 결국에는 자산팀장의 말에 따르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디지털 자산의 발행, 거래, 생산, 수탁 전 과정을 코다 블록체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요, 앞으로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련된 거 있죠. 앞으로 파생상품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팩트만 봐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비트코인이 저는 쉽게 망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XRP만 세력이 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요, 지금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건요, 개미들이 영원해서 비트코인은 가격을 그렇게 올려주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또 다른 XRP나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메이저 알트로 또 순환매를 돌리기 때문에 저는 그 세력이 그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팩트가 진행하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선물 거래는 사실 명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냐? 바로 암호자산 선물 거래를 통해 더욱더 비즈니스를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암호자산 시장에서 도입된 것도 거의 시초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많은,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이 있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알트들의 자산을 굴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으면 더욱더 이 기업의 이윤이 창출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이때 벡트를 만든 자회사,
IC가 말인데요. IC 데이터에서 공식적으로 저번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그 중에 뭐 XRP, 이더리움, 뭐 이오스 등등 비트코인 캐시, SV 50개 가지의 약 메이저 레벨의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던 거는 앞으로 벡트는 더 많은 파생 상품의 암호 자산들을 출시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CME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코인 수량이 되게 적었지만 분야가 점차 다른 거래소들도 늘리고 있다는 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벡트만 봐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스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벡트를 만든 회사는 사실 올라가고 올라가면 NISE라는 어떤 회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뉴욕 증권거래소, 지금 현재 다양한 파생 상품을 운영하는 바로 그 증권거래소가 사실상의 뒤에 그림자를 펼쳐보면 벡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NIS도 있지만 양대 산맥으로 본다면 또 나스닥이 있습니다. 그 큰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슬슬 입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전부터 준비가 된 근거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R3와 제휴를 맺었다. XRP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게 중요하냐? 이 R3 콜다에 대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GitHub라는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서 그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거기서 XRP가 구동이 되고 개발자들이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R3사의 본사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콜다라는 서비스에 XRP라는 암호 자산이 구동이 된다 라는 팩트가 또 있었습니다. 이를 다시 연결해 본다면 R3 콜다 안에 XRP가 연관이 된다. R3가 뭐 XRP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R3는 블록체인 관련된 컨소시엄 회사라는 점, 더 많은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을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뭐 주식과 관련된 거나 다양한 파생 상품을 하는 대형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이 같이 R3와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간다는 건 결국에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에 관련된 디지털 자산을 나스닥이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그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다시 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스닥과 다른 거래소들은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영님 오셨네요. 하늘님 퓨아입니다. K주달님 반갑습니다. 오영님 매번 이렇게 2,000원 후원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영님 정말 감사하고요. 후원해주신 만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바로 CIX100 나스닥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지수 CIX100을 도입했다. 또 연관이 되죠.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을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연결시켜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결국 블록체인과 다양한 IoT 등등의 여러가지 AI 관련된 기술들은 다 연관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탈바꿈을 하면서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암호 자산의 지수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그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게 맞죠. 거기다가 기존의 주식시장의 S&P 500, 다우지수 등 전통시장 지표와 더불어서 상위 100개 암호화폐 관련 지수를 출시한 것입니다. 이 말이 또 뭐냐? 나중에 뭐 ETF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ETF건 뭐건 다른 파생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진다는 거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호재를 가져온 기사가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반감기에 관련된 시점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뉴스라는 건요 결국에는 위에서 아래로 뿌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식을 전달해야지 결국 아래로 오겠죠. 외국 거래소의 소식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한 그런 뉴스를 통해서 또 번역을 하거나 그런 기자들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 시기가 적절하게 뭔가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진짜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CIX100 여러분이 여기 계신 찬욱님, 희연님, 오영님, 하늘님 주요 보시는 애청자분들
제가 그렇게 목 터져라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시점이 나왔을 때 이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천천히 어느 정도 내실을 다지고 나서 나중에 펌핑이 나올 땐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버블 또는 엄청난 상승이 온다면 크립토 버블이 오게 되겠죠. 그걸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고 저 또한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CIX100 제가 이 내용 거의 보여드린 것만 해도 20번이 넘죠. 여기 보셔도 나스닥이 있어요. 트레이딩 뷰. 얘네가 트레이딩 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바로 진짜 놀라운 거는 IC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차트가 정보가 나와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결국에는 벡트건 IC건 NIS건 나스닥이건 R3건 다 그 족속들이 그 세력이 그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거래소가 세력이면 빗썸이 세력이고 다 세력이어야 되는데요. 그 위에 누군가가 있겠죠. 인베스팅, 제가 그렇게 많이 보는 사이트. 다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 지수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지수의 형태로 나오겠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냥 나올 건 아니에요. 피보나치님, 2,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후원 한 번이 아니야. 한 몇 번 해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더욱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나스닥 홈페이지예요. XRP 관련된 데이터가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스닥의 XRP만 얘네가 운영하겠어요? 여러분이 시장의 주체자라면 과연 암호자산을 통해서 한 가지 종목만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천천히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이에요. 리플, 암호화폐 등 마케팅 체험 공고 IPO 전 소중한 기회. 결국에는 IPO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많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IPO에 대한 내용은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 뒤에 이제 마케팅, 당연히 회사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하고 그와 관련된 투자자들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이전에 C투자, 리플사가 C투자를 받았잖아요. 분명히 엄청난 자금을 받았어요.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 치고 결국에는 어떠한 그런 큰 자금이 들어왔던 거는 또 그만큼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는 한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 그렇게 악재가 많지만요. 결국에는 리플 망한다, 비트코인 망한다, 이더리움 망한다 서로 싸울 필요 없다. 본인이 믿으신 종목을 매매하셔라 차라리. 그리고 IPO에 대한 내용, 사실 리플사의 주요 아이템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플사가 지금 물론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통한 거나 지금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연관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목표를 ODL로 구성했잖아요. ODL. 이전에 XBI나 그런 거 관련된 엑스래피드 모든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내포한 거죠. 송금 V치를 얘네가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IPO가 나오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별개로 봐야 돼요. 이건 주식에 상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IPO도 그냥 가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의 자금이나 그런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무제표상 뭔가 문제가 있거나 거래 내역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은행권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이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얘네는 또 이제 XRP라는 암호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면 얘의 가치가 올라가면 나중에 얘네들이 돈이 많이 벌리고 더 많은 사업을 하겠죠. 지금도 얘네들이 투자한 것만 보면요. 다른 여러 가지 대학의 연구 쪽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말씀드렸고 생체 관련된 쪽도 투자를 하고요. 인증 쪽에 다양하게 투자를 했어요. 얘네가. 그 많은 자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자기 회사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식이 과연 영원 갈까? 더욱더 가치가 올려서 커플링이 일어난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코인복지사님, 여러분 코인복지사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한 시야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암호자산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조금씩 캐치하다 보면요. 이 XRP만 봐도 또는 비트코인을 봐도 이더리움을 봐도 얘네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는지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 이루어지면 나중에 가치는 당연히 무궁무진하겠죠. 그렇게까지 막 논란이 있지만요.
문제는 되지 않는다. 티타님. 오늘 왜 이렇게 후원 터지죠, 여러분? 오영님이 시작하셨나? 오영님이 여기 계신 분들 뭐 아시는 거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사실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바빴긴 했지만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죄송한 게 지금은 일단 차트 매매에 관련된 시황을 알려드리고 나중엔 추후에 뭐 방송 우선권이나 우선 시청권이나 더 많은 교육 영상이나 그런 건 천천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이더리움 내용도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이더리움 또한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더리움도 사실 스테이킹 관련된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XRP 투자하신 분들 또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 어떤 종목을 하시든 본인이 선택하신 종목을 투자하세요. 저는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항상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산 투자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면 사실 얘랑 XRP, 그러니까 리플사랑도 좀 연관이 된다고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리플사가 얘네랑 같이 협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에 대한 근거는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또 까먹으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또 새로운 소식, 뭐 리플사랑 이더리움이 뭐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또 그때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KB금융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과 비밀내로 또 회의를 했었죠. 분명히 얘네들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 컨트랙이나 암호자산 쪽의 플랫폼의 대장인 거나 ERC 토큰 기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잡알트나 알트들이 이더리움에 파생돼서 나왔다는 점을 보면 이더리움의 영향력도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성과가 지난 1년 중 퍼포먼스 대부분의 ERC20 토큰을 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뭐 급락에 대한 내용, 뭐 상승에 대한 내용은 사실 뭐 암호자산 시장이 이전에 불과 몇 달 전에 하락을 했을 때의 내용이겠죠. 시장은 항상 변동성의 폭이 높기 때문에 하락과 등락폭은 존재한다는 점.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하나가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하나는 또 이제 대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국내로 따지면 얘네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는 축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지금 하나만 아니고 이전에 삼성 SDS도 그것도 직접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이더리움과 분명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팩트적인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 삼성은 또 있잖아요. 블록체인 지갑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 비트코인, 뭐 스텔라루멘, 트론, 뭐 이더리움 이렇게 지갑에 탑재할 수 있게 했죠. 거기다 카카오는 암호자산인 클레이를 하려고 하죠. 대기업들은 사실 뒤에서 몇 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하고 규제가 딱 나온 순간 바로 얘네들은 이미 준비한 서류나 관련된 것들을 한 번에 펼치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새로운 신기술처럼 받아들이게끔 상용화를 시킬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핀테크, 블록체인과 핀테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내용도 이전에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바로 빅블러 현상. 기존의 금융권에 비해 다양한 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은행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핀테크도 지금 국가에서는 암호자산에 대해서 보수적이지만 핀테크 쪽에는 투자 예산이 어느 정도 크게 편성되었고요. 금융위원회나 이런 쪽도 핀테크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샌드박스를 구축하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죄송한데요. 방송 끊겼다고 나왔는데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OBS가 원래 안 끊기는데 이게 처음이네요, 여러분. 왜 그러죠? 처음은 아니고 가끔씩이래요. 가끔씩.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때만 끊기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지? 이게 절대 끊길 수가 없거든요, 거의. 네,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가 또 이제 암호자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제, 주식, 뭐 금과 은 말씀드리잖아요. 다 연관돼요. 거시경제 틀 안에 결국 이 암호자산도 나중에 포함이 되고, 결국 그때는 대중에게 인정받는 시점이 오겠죠.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지만요. 사실 지금의 관련된 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시점이자 시발점이자 이제 겪어 나가야 되는 고통을 받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상처를 계속 받다가 어느 정도 회복기가 되고 더 많은 대중들이 들어왔을 때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불장. 물론 올해도 불장이 기대되지만 더 큰 불장이 기대되겠죠. 저는 그거를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이제 크립토 버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따라 싱가포르가 또 나와요. 이것도 핀테크 관련된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싱가포르가 얼마나 금융허브인지, 얘네가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지금 외인 자본들이 싱가포르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도 샌드박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통화청.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서 결국 하나가 관련돼서 투자를 한 거고, 태국 관련돼서도 해외 송금 기업에 투자했다. 대기업이 해외 송금 기업에 투자했다는 건 바로 앞으로, 물론 XRP도 송금 기반 브릿지 역할을 하려는 암호자산이지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들도 결국에는 송금이 앞으로 얼마나 커지게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쉽게 해석하면요, 송금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에 대한 자본, 관련된 자금의 흐름은 앞으로 더더욱이 증가하겠구나. 왜냐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있으면 해외로 송금하고 핸드폰만 있어도 은행 기능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진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나 다른 선진 국가들을 보면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도 하면서 또 국가로 이제 송금을 하죠. 워낙 이제 페이가 그 나라에 비해서는 세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자기도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글로벌 흐름, 국가가 이제는 한 국가만 먹고 살기보단, 물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를 하지만 아무리 중국일지라도 수출이나 그런 무역을 통해서 또 자본을 또 증식시켜야죠. 그래서 지금의 국가들은 결국엔 맞물려가는 형태고, 이 글로벌한 흐름에 따라서 다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송금이 진행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범용화되어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대기업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여기에는 그만큼 인사 관련된 사람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 시스템이 이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스위스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2억 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대기업이 바로 진행하려는 게 뭘까요? 대기업이 뭘 노리는 걸까요? 블록체인만 노리는 걸까요? 바로 암호자산과 관련된 쪽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는 또 나온 기사 중에 국민은행이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수탁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럼 그 파생상품 관련된 시장이 많이 나올 때 이 암호자산이 인정되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은행 창구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파생상품 중에 가입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암호자산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연결될 거예요. 마지막에 차트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소식 먼저 집중을 할게요. 미국 의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표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록체인 기반 투표 보시지 않았어요, 이 내용? 이것도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미국, 일본 등등, 그리고 한국은 이미 2018년에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테스트를 이미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사실상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흐름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당되는 바이러스 여파 인해서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이건 준비됐던 거예요, 이전부터.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요, 블록체인 실제 활용 로드맵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경제 쪽에서요. 그러면 지금 신기한 건요, 여러분, 이걸 또 이제 여기서 XRP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IPO에 대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암호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가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돼서 가긴 갔어요. 일반인들이나 아무리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도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거나 초점권이 있거나 뭐 특별한 그런 인사가 아닌 이상은 함부로 또 다보스에 가긴 힘들겠죠. 거기서 또 발표하기도 더 힘들겠죠. 앉아서 구경한 사람보다는
이제 얘기하는 사람, 그만큼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고, 이런 회사들에 관련된 CEO들이 나중에 암호자산이 상용화되면 그 사람들의 발언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결국 노드맵에 대해서 나왔다. 분석 원장 기술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연결이 되는 건요. FATF가 규제에 관련돼서 표준화된 지침서를 냈죠. 근데 얘네들이랑 과연 세계경제포럼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BIS나 이전에 제가 또 팩트로 체크해드린 게 국내 금융기관에는 결국에는 상위 레벨인 BIS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금융기관들의 오더에 맞게 또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관련된 얘네들이 결국 FATF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기구, 자금 세탁 방지기구, 얘네 영향력도 말씀드렸는데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지침서가 나왔다는 건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 다 점점 많이 들어올 거예요. 4차 산업, 4차 산업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4차 산업 얘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뜯어보면요. AI, 뭐 인공지능, 로봇,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드론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나중에 연결돼서 IoT, 블록체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핵심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게 암호자산이다. 그러면 더 많은 암호자산을 만들 기업들이 나오게 됐겠죠. 그에 대한 지침서도 나올 거고, 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나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거래 시스템이나 뭐 그 무역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자에서 커피를 사 먹거나 어떤 것을 주문했거나 그럴 때 유통 경로까지 다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 금융 자본가들도 대중에게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야 될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침서나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어느 정도 명분이 필요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미 교통부에서 상업 드론 블록체인으로 신뢰 더할 것. 그러니까 이 드론도 결국에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종을 하게 되면 또 뭐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하잖아요. 그럼 블록체인도 연결되고 그리고 무역, 이제 배송,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건데 아마존이 왜 무서운 기업이냐, 이런 거대한 비행기로 드론을 날려보내서요 이 안에 이렇게 배송을 담아서 집까지 날려보내는 서비스를 시행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드론을 통해서 배달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드론 안에 조종하는데 블록체인 시스템, 이 무역 경로까지 블록체인 시스템이 같이 적용되면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 드론 소식도 제가 같이 맞물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암호자산만 보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도 같이 시야를 넓혀보자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나사는 드론 교통 관리를 위한 뭐 항공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나오는데 결국은 뭐 블록체인 기술과 드론에 관련된 각종 규제 또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술들이 융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디지털 화폐가 주가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서서히 느끼시겠지만요, 이제는 디지털 없이 생활하긴 좀 어려워요. 은행 가서 일일이 기다리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간편하게 송금 업무를 하고,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삼성페이나 뭐 여러 가지 거래로 이제 또 간편하게 하기도 하죠. 뭐 택시에서도 삼성페이로 또 결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생활은 점차 간편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사실 맞고, 또 중요한 건 2020년 세계가 정한 것이 이제 디지털 관련된 흐름이죠. 디지털 이코노미예요, 바로 주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전에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비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마스터카드와 알리페이, 그러니까 IT 쪽에 엄청난 큰 공룡 기업과 이제 카드 관련된 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급망 관리를 통한 구축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여러분. 이 블록체인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결국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비자라는 기업, 이 기업이 바로 코인베이스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미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영주님 계세요? 영주님은 그때 제가 영주님이나 뭐 찬욱님 아직도 기억나요. 희연님, 그리고 여기 계신 하늘님, 그리고 몇 분 있었죠. WK님,
영상으로도 그때 편집해서 잘랐지만 그 금융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미 비자가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인베이스 비자 소식 끊임없이 막 터져 나오고 이제는 비자가 암호화폐까지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 말이 뭐냐? 이제 비자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존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신 BTC 해시 레이트가 증가되었다는 건데요. 반감기 직전 채굴자 쏠림 역량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건데, 물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에 대한 펀더멘탈이 강하게 되면 상승을 그만큼 크게 하기 전에 숨쉬는 단계라고 또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오늘은 뉴스는 여기까지 해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은 XRP가 나스닥과 CIX 그리고 R3까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연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 저는 이거는 사실 이 내용 있잖아요.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최초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거고, CIX도 보여드린 것만 해도 너무 많거든요. 거기다가 뭐 IPO에 대한 관점도 사실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지만, 제드 맥케일럽도 뭐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팩트는 이미 정리해드렸으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코인 관련된 미국 드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관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흐름, 그리고 뭐 비자와 관련된 소식까지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중요한 내용을 했냐, XRP에 대한 연관성과 다른 IPO에 대한, 절대 선동되지 말고 절대 혼동되지 마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방송은요 무료예요. 무료. 물론 여러분들이 광고를 봐주시면서 뭐 저에게 수익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이 자료는 무료로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투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가지게 된 다음에 투자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시황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후원해주신 오영님과 피보나치님, 코인복지사님, 티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만큼 더욱더 노력하고 항상 일관되고 겸손한 그런 유튜버 퓨처크립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